265S GBW를 써보고 280S를 왜 GBW가 없어요? 라고 GBW 모델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작년 카페쇼에 출시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업도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라인더가 될 수 있겠다. 265S GBW랑 이제 280S GBW의 이제 관능적인 차이를 비교해봤는데요. 네네. 맛 차이는 그렇고 속도 차이 네. 굉장히 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러시 타임 때 뭐 예를 들어 20g을 분사할 때 몇 초가 걸리느냐,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동시에 한번 분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다크한 원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한 원두를 분사를 동시에 해볼 건데 15g, 20g씩 각각 동시에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이 차이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부피감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280 이렇게 하면 네. 저 그라인더 순서대로 왼쪽이 이제 280 오른쪽이 265S. 네. 부피가 좀 다르네요. 네. 부피감의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20g씩 한번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좀 더 시간 차이가 네. 더 늘어나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지금 빠르기도 빠르긴데 지금 280 쪽이 좀 더 수북히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공급이 좀 더 많이 생성이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네. 분쇄된 입자들이 뭉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공급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65S 쓸 때도 뭉침이 상당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280 같은 경우는 뭉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너무 없어서 실질적으로 업도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라인더가 될 수 있겠다. 네. 방금 제가 시간을 쟀는데 네. 차이가 2배가 나는데. 그러니까 2배 나는 것 같은데요. 280이 1초 50 나오고 265S가 3초 정도 나온 것 같아서 20g 한번 분쇄해 볼게요. 네. 280이 한 2.24초, 265S가 3초 50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차이면은 바에서는 네. 체감이 어떤 정도의 차이인가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데는 265 써도 문제 없을 정도예요. 265를 써도 네. 빠르다. 이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포터 필터 빼고 닦는 시간이 분쇄되는 속도보다 느려요. 네,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포터 필터를 털고 닦고 돌아서면 분쇄가 돼 있어서 네네. 저도 이 정도까지 시간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어요. 분쇄를 기다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65S는 엄청 빠르고 네. 이제 280S는 뭐 연락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냥. 네, 이렇게까지 빠른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265S도
발열의 영향이 그나마 덜 하긴 하지만 280은 발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265S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2, 3km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발열 때문에 추출에 크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280 같은 경우는 더 무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계속 추출하는 환경에서 3km 이상을 분쇄하기가 시간당 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사람이 엄청 갈려나가야 됩니다. 그라인더보다 사람이 과열이 될 거야. 근데 약간 커피 이제 로스팅 정도 상태를 좀 바꿔보니까 네. 아까 다크한 온도로 분쇄했을 때 이제 280이 좀 날린 증상이 있었는데 네. 지금 280 라이트한 커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제대로 쌓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건 로스팅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스팅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원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이렇게 업도징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너무 빨라서 280 그라인더가 네. 이럴 때는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까 같은 20g을 분쇄를 했을 때도 네. 부피가 아무래도 라이트 로스팅하고 다크 로스팅하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크 로스팅이 20g 분쇄됐을 땐 옆으로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라이트 로스팅은 20g 했을 때 거의 딱 떨어지는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업도징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네네네. 적당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바스켓이 1618 바스켓이다 보니까 네. 다크 로스팅 경우는 한 17, 18g 정도 들어갔을 때 적당하다고 보고요. 네. 라이트 로스팅일 때도 한 18, 19g, 19g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는 바스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20g 이상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헤드스페이스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추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딱 부피를 봤을 때 적당한 부피가 나오지 않나, 업도징이 안 되고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부피감은 나오는 것 같아요. 280이 빨라도 이제 바스켓 사이즈만 잘 맞추면 네. 이제 날림 증상은 좀 최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커피가 너무 많이 당기고 그러면 오히려 네. 쓴맛이 과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커피를 많이 담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 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커피 양을 많이 담고 싶다라고 하면 네네. 업도징 하시지 마시고 네. 큰 바스켓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네. 추출 환경이 좀 더 원활할 수 있으니까 네. 커피 양을 늘리고 싶으시면 바스켓을 바꿔서 그 적정한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280 GBW 신모델을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265S GBW랑 280 GBW를 지인분이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네. 관능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관능보다는 상권이나 이제 사용성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네. 둘 다 관능적으로는 우수하긴 하니까. 네. 다만 선호하는 맛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추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280 같은 경우는 좀 더 선명한 맛을 원하는 매장들 있잖아요. 네네. 내 커피를 좀 더 향 표현이나 맛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 추구하는 분한테는 280을 추천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그 편차를 줄이면서 섬세한 것보다는 일정함을 추구하고 네네. 전체적으로 맛이 둥글둥글한 그런 걸 추구하는 매장에는 265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상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상권에 맞는 그라인더를 선택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추천해 주실 것 같으실까요? 보통 매출 기준으로 장비를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매출이 작은데 오버스펙을 샀을 경우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날 사이즈가 큰 게 뭐 맛이나 발열이나 유리하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역으로 말을 하면 날 사이즈가 크면 로스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 날 사이라든지 챔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할 때 원두 로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판매량이 하루에 10잔, 20잔 파는데 큰 사이즈로 가면 판매하는 것보다 로스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잔수에 따라서 네. 그라인더를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로 맞다고 보고요. 네. 우리 매장이 하루에 매출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 이하에서는 265S로 충분히 네.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매장은 네. 280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출이 하루 종일 나오는 매장이 있고 매출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매장이 있긴 하거든요. 같은 금액대라도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랑 하루 종일 그렇죠. 몰리는 거랑 좀 다르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특히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네.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70%가 점심시간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네. 전체 매출의 70% 정도까지 나오는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뭐 3, 4kg 이상씩 갈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는 280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265 GBW를 가지고 저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지금 265에서 GBW랑 280에서 GBW 모델이 이제 저울이 안 달린 버전도 네. 있잖아요. 저울 기능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울을 꼭 달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판매하는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커피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네. 저울을 갖다 놓고 내가 추출하는 커피 양을 다 계량을 하고 추출을 하는 쪽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숙련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을 담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 숙련된 바리스타는 급여도 높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숙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사장님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는 네. 사장님의 결정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올 때 손님들이 연이어서 오지 않고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저울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네.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굳이 저울 있는 모델을 추천을 안 해드릴 거고요. 네. 물론 있는 게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저울 모델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추출에 사람마다 편차가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추출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커피를 담고 저울을 재서 커피를 덜어낸다거나 담았을 때도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네. 사람이 다르면 그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상당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커피가 가운데 위주로 당기느냐 사이드 위주로 당기느냐 자체가 최종적인 음료의 퀄리티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GBW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일단 담겨있는 형태 도징 자체가 편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일했을 때도 안정적인 편차가 적은 음료가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코닝 맛집 엘카페로스터즈에서 이제 신제품 말코닝 신제품 280 GBW까지 이제 리뷰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280 GBW를 265S GBW 구매하시기 전부터 많이 이제 원하셨는데 엄청 원했죠.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아까 분쇄 테스팅 할 때도 느꼈지만 뭉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상당히 적어서
특히 라이트 로스팅에는 이만한 그라인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판왕이다. 네, 지금 이거를 대체할 만한 그라인더는 아직 없어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네. 상당히 만족스럽고 추출 편차도 적어지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직원들한테 다른 일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코니 그라인더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리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